론스타 한국이 론스타에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이거 잘못하면은 현재 시가로 한 4천억 이게 뭐 그동안 이자 비용이나 뭐 환율 때문에 한 4천억 정도 물어낼 뻔했는데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소송비 73억도 돌려받게 됐다. 일단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저희가 여기에 제목을 단 거는 이 좋은 소식 플러스. 근데 여기에 왜 이 정부의 김민석 총리나 이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취지로 골라봤습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개요를 먼저 잠깐 그러실까요? 설명드리자면 예. 이 론스타가 이제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인수를 이제 했었던 건데 예.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법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취소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배상해라라고 이제 소송을 냈었던 건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오랫동안 소송이 끌다가 10년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네네네. 예. 처음에는 이제 론스타의 일부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예. 거기에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이걸 이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기에 그냥 익숙한 용어로 해보면 일종의 항소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항소를.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뉴스 앵커로 진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송기호 변호사라는 분이 출연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 론스타만 전문으로 파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출연을 그때 했는데 저는 좀 당황을 했죠. 어쨌건 이제 우리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고 그런데 너무나 그 단호하게 일방적으로 이건 안 되는 소송이다. 이건 될 리가 없다. 된 적이 없고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나라가 헛돈 쓰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니까 좀 제가 이제 좀 당황했었고 어쨌건 이제 방송이 그래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양쪽의 시각을 좀 그 비중 서로 이제 비슷한 비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 되게 당황을 했었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후에도 이제 문자를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전체 이제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분들 계시죠.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계속 론스타이고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그거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예. 저 대통령실의 경제안보비서관.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정부 출범할 때 그분이 국정상황실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했었죠. 이분이 무슨 국정상황실장을 할 정도의 그런 그 공직 경험도 없는 분이고 민변에서 쭉 했던 분이고 우리가 아는 건 론스타밖에 없는데 예. 국정상황실장도 이상했는데 그다음에 한 두세 달 전인가요? 갑자기 국정상황실장 교체하면서 또 그때 뉴스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그 적당한 인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가 결국은 수평 이동했지만 하여튼 인사가 껄끄럽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됐다. 그런 그 인상이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그거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국제 뭐 경제안보비서관인가요? 예. 예, 거기를 이제 보낸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그랬던 일이고 저는 이게 그 발표를 정부가 할 수는 있지만 김민석 총리가 자기가 자청해서 브리핑을 자청해가지고 쾌거다. 그 새 정부의 대외부문 쾌거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 후한무치함에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경제안보비서관 성함이 송기호. 송기호. 네. 송기호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그랬지만 그때 그분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네네네. 이거 나라 돈 쓰는 거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법무장관이 한동훈 전 맞습니다. 대표였고 맞아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아니 이거는 항소해 보겠다. 이거는 이를테면 우리 국민 혈세를 한 푼도 뜯기고 싶지 않다. 저 나쁜 사람들이다. 저 주가 조작 보니까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수사를 또 한동훈 당시 맞아요. 검사가 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여튼 대법원까지 가서 엎치락 뒤치락 한 끝에 유죄도 받아냈어요. 이게 2003년 8월에 이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문제인데 2012년 1월달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12년 11월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 정부가 지연된 승인 결정에 대해서 이 국제투자배상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6조 원, 그러니까 그때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6조 원에 대한 배상 판결 청구 소송을 한 거고 예. 투자소송위원회에서 6조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2,800억 정도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거 대단히 좋은 성과다 이거 론스타 측에서는 6조 원을 배상 판결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한 3천억 정도 안 되는 돈을 물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그쳤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어떤 중론이었었고 예. 민주당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지금 우리 정부가 그때 이제 2022년 8월이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안 된다. 이거는 2,800억이어도 한 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취소 소송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건데 그때 송기호 변호사부터 박지원 의원 저기 통해서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저기 화면에 나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말씀하신 송기호 네. 당시 변호사 현 대통령실의 직전 국정상황실장 현 경제안보 비서관 그렇죠. 론스타 그리고 승산에 따른 한동안 확률 0%에 가깝다. 2024년에 송기호 변호사는 민주당 당적으로 총선을 나간 적이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가 저 방송 돌아다니면서 1.7%의 가능성이다. 예. 혹은 1.7%도 안 될 거다. 0이다. 0에 수렴한다. 예.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네요. 저기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법조인이지만 지금 판결문을 잘못 오독하고 있다. 이게 사실상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단심제라서 절대 이의 제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막 정말 단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점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민주당은 그때 대역죄인이다, 역적이다, 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그 이자를 한동훈 당신이 낼 거냐라고 해서 이른바 항소를 포기하게끔 지시를 하고 외압을 준 거죠. 지금 대장동 사건과 비유를 해보면.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완전히 승소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그때 부담했었던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이제는 론스타 측에서 지급하라라고 투자배상위원회에서 이 판결을 한 겁니다. 완전히 반대가 된 건데 예. 이불킥 차는 거죠. 이불킥 송기호 변호사는. 예. 내가 왜 그렇게 방송 나가지고 단언을 했을까? 최소한의 여지를 좀 남겨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를 텐데 완전히 그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언을 했으니까 이불킥 흑역사가 만들어진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송기호 비서관 같은 사람은 이불킥 차고 창피하니까 조금 얼굴 어디 사람들 난 약속 좀 미룬다고 쳐도 이 정부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어제 갑자기 야 이거는 우리 이번 정부가 대외 성과이고 쾌거다. 이거 보면서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일단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예. 이거는 하여간 그 당리당략과 개파를 떠나서 이건 진짜 한동훈 전 장관을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공이에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게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항소심을 갔는데 네네, 승소한 부분이라도 이길 확률은 진짜 5%고 네네. 저렇게 완승 100% 이길 확률은 정말 1%대라는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쨌건 법리를 꿰뚫어 봤고 굉장히 그 선견을 발휘한 거죠. 그렇죠. 선견을 발휘해서 한 거고 칭찬해 줘야 될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예.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좀 익숙한 장면이에요. 많이 봤던 장면이 많이 봤어요. 예. 이제 그 지역에 가보면 지역에선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지역에 이제 그 중요한 국제까지 현안이나 개발 사업들 있잖아요. 예, 예. 시작할 때는 다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무조건 반대예요. 일단 개발은 반대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미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소극적인 거. 근데 결국 해놓고 보면은 큰 일이 되고 주민들한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럼 이제 나섭니다 그때. 나서가지고 이제 그때 어쨌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 구청장이나 현역 의원이 대부분 민주당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의 치적인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예언하건데 지금 이 종묘 앞에 세운 개발 있잖아요. 예, 예. 이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되고 나면은 내가 언제 반대했냐라는 듯이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한 거다 그때 이런 예. 식으로 이재명 정부 때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일관된 공통된 패턴이에요. 어제 김민석 총리 그 발표했잖아요. 예. 우리 정부의 뭐 쾌거라고 하면서. 근데 본인들도 이걸 치적으로 발표하기 좀 머쓱했는지 그 법무부 담당 이 론스타 국장을 뒤에 이렇게 배석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례적이라고. 정홍식 법무부 맞아요. 국제법무국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뭐 법무부 직원들의 공이다 이렇게 좀 이 어떻게 보면 물을 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 정홍식 국장은 박성재 장관 때 임명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작년 2월달에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었던 사람이라서 이재명 정권 때 임명됐었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걸 좀만 뜯어보면 절대 이재명 그리고 또 요 변론 종결이 1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변론이 한 차례 더 있었다면. 이재명 정권 뭐 해서의 뭐 전결이나 뭐 결재를 받고 서류를 보내거나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1월 달에 전결로 끝났기 때문에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의 치적이다. 이재명 정권의 치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민망한 거죠. 사실. 제가 그것도 이제 좀 더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대통령과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뤄낸 일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결론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얘기를 또 굳이 또 했더라고요. 김인석 총리가.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들의 댓글들의 재밌는 댓글이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생색 내려고 기자회견 잡은 것도 웃기고 4천억 국민 세금 지켰다면서 대장동 일당 7천억 추징에는 아가리 묵념 이게 아마 입을 닥치는 걸 아가리 묵념이라 하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쓰신 건 아니죠? 가져간 거 아닙니다. 시원 누군지 몰라도 시원하게 쓰셨네요 아주. 아가리 묵념하는 것도 웃기고 웃음벨이 따로 없네. 웃음배. 이불킥 웃음배.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디지털 타임스 같은 신문에서는 7천억 범죄 추징 포기시킨 이재명 정권의 법무장관, 4천억 나랏돈 지킨 한동훈 법무대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딱 대조가 되네요.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 되게 좋은 제목인데 여기에도 댓글 국고를 지킨 한동훈, 도둑을 지킨 정성호. 근데 정말 이 역시 그 집단지성 댓글에 저희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그 무릎을 치게 되는 아주 재치 있는 말들이 많은데 국고를 지킨 한동훈, 도둑을 지킨 정성호. 이거는 이게 사실 항소 포기가 조금 소강국면으로 들어갈 즈음이었거든요. 국회에서도 이제 뭐 법안 발의한다고 해서 약간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찰나에 이 론스타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정부의 항소 포기 외압이 더 부각되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모양새가 딱 항소 비슷하잖아요. 항소잖아요. 항소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때 항소는 진짜 여기 댓글처럼 나라 돈, 혈세, 국민 돈 지키려고 한 것 같은 항소고. 아 그런 거였고 실제로. 그렇죠. 이 항소 포기는 정말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정말 깃발 들고 도둑 지킨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특히 우리 성남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절에 관한 대한민국 정말 최고의 일대 강사이신 이긴 총장께서 보시기에도 이거는 정말 저 대장동 나쁜 사람들 지켜주는 항소 포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SPC 뭐 이런 완전히 비슷한 구조는 아니지만 예. 그때 당시에 론스타는 이제 항소 포기 외압을 준 사람들이 민주당이고 그렇죠. 취소 소송하지 말아라. 이자 더 나간다. 그 이자 한동훈 당신이 부담할 거냐. 라고 이제 외압을 준 것이 이제 민주당인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사실 대장동 일당 외압 지시한 게 정성호 장관이니까 사업과 어떤 내용의 구조는 똑같지는 않지만 형식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묘하게 대칭 구도가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쓰러져가는 것 같은 항소 포기 사태 가만 있어봐. 이게 이런 거네. 이 사람들이 도둑을 지켰네. 저 옛날에는 나라 지키려는 본부장관이 있었는데 이 말이 나와도 진짜 아가리 묵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저기 누가 말씀하셨더라? 그 저희 당에서 오늘 그 남욱시 빌딩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장동혁 대표인가 배현진 위원장인가 누군가 말씀하셨. 제가 그 좀 헷갈리는데 그 지하철 판교선 연장하는데 5천억 원이 든대요. 5천억.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편익을 주겠습니까?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7천억 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될 7천억 원을. 근데 여기는 지금 4천억 원대를 지킨 거고. 이게 이런 것이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부담되는데 결론을 어떻게 끌어갈지 부담되는데 대한민국 역사의 공통 패턴이다. 우파들은 나라 지키고 건설하고 그러면서 또 욕 먹고. 한강버스 왜 띄웠냐, 세운을 왜 개발하냐, 뭐 이러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경부고속도로 시절도 있었죠. 세빛둥둥섬 왜 했느냐, 청계천 뭐 다 마찬가지죠. 반대한다고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1960년대 모습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왔던 게 이제 우파들의 역사고 좌파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다 되고 나면은 숟가락 얹고 내가 한 일이다, 내가 언제 반대했냐 이런 식으로 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 보면서 저는 이렇게 뭐 비유해서 얘기하고 싶은 자꾸 그런 이상한 욕구가 있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좀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죄송하지만 무슨 매몰 사고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엄청 갇혀 있어요. 근데 가서 사람 좀 구하다가 어떤 와가지고 정부에서 야 이 정도 구했으면 됐어. 더 못 그렇죠. 구해. 여기 사람 없어 이제 어떻게 구해? 또 구한다고? 야 네 돈 갖고 해봐. 네가 중장비 네 돈 주고 와서 구하든지 말든지 구하지 마. 이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와가지고 이거 꼭 구해야 됩니다 해서 반대 무릅쓰고 해서 그 생명들 다 한 명도 저 생명 안 잃게 하고 다 살려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야 네 돈 갖고 했던 사람들은 아 머쓱하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나타나가지고 자 우리가 잘해서 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인명을 늘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이 생명을 구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건 진짜 후한 묻지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야 비켜 잠깐 써봐. 그러면서 여기 자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예. 우리가 국무총리한테 기대하는 어떤 품격과 이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 이제 임명 동의되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났고 국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죠. 저런 사람이 국무총리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임명된 다음에라도 최소한의 어떤 품격과 국격에 걸맞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 계속 하는 일이 다 지금 뭡니까? 오세훈 시장 저격수처럼 나타나가지고 스토커처럼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거 비난하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이러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만약 국무총리라면 최소한 이게 2022년 그 당시에 어렵다고 했었던 그 판단을 했었던 당시 법무부의 뭐 경위나 치하나 이런 거 한동훈이란 말을 그 이름까지 얘기하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그런 얘기는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애썼던 분들께 감사한다. 그 당시에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너무나 잘 된 일이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그러면 정말 큰 박수 쳤을걸요 아마. 그리고 아마 그럼 이렇게 한동훈 전 당시 장관하고 대립각이 확 서는 일도 없죠. 없죠. 그냥 스무스하게도 넘어갔을 예, 정말 텐데. 김민석 총리면 론스타 소송에서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의 공이 가장 큽니다. 지난 법무부 장관부터 반대를 무릅쓰고 이의 제기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그렇죠. 각도 안 서고 야 이재명 정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네. 그래서 항소 포기 사태도 오히려 조금 더 약해질 수도 있는데 이건 내공입니다. 1.7%밖에 안 되고 영예 수령한다 했던 사람들이 대역적인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건 내가 했어요라고 하는 게 쾌거. 바보 같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다 개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김민석 총리가 왜 저렇게 자꾸 나서느냐. 예. 오세훈 시장하고도 하고 그게 내년에 당권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 때 진짜 서울시장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개딸을 잡아야지 이게 되는 일이에요. 어느 쪽인 어느 건 쪽이든. 간에.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도 권리당원과 똑같이 한 표씩 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제 개딸들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고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 중도 국민이고 뭐 보수는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나는 개딸들한테 어필해야지라는 그 계산에서 이런 행동들이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 나온 김에 이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지만 김민석 총리는 두 분도 뭐 현역 정치 일선에서 계속 그 취재도 하시고 알고 계시니까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서울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만 계속 폭격을 하고 당 대표를 하고 싶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냥 총리 계속 스테이할 생각일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예. 원래는 서울시장 생각이 아주 강했다는데 계속 나오는 지지율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진 포기한 걸로 전 들었고요. 그런데도 김민석 총리가 계속 서울 가가지고 이른바 좀 찝쩍거리는 이유는 그걸 뭐 저기 오세훈 스토킹하냐 뭐 이런 사설도 그러니까 실렸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가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발현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마저도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다시 한번 뺏기면 그 다음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안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사실 서울 성적이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아마 김민석 총리가 계속해서 총리라는 직분으로 어찌 보면은 자당 내의 어떤 후보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 지금 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출마는 안 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게 되면 이기는데 내가 상당히 이렇게 공을 세웠다. 네. 그런 걸 미리 빌드업을 좀 해놓는 그래서 거라고 이제 다음 뭐 이른바 당권을 노릴 수도 있겠고 제가 또 듣기로는 뭐 이건 그냥 제 뭐 지인들에 대한 취재입니다. 네. 김정관 장관을 서울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정원호 청장도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인터뷰 해보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그 성동구청장. 네, 이 서울시장이랑 이게 비견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진짜 대체군이 없다. 예. 박주민도 안 되고 서영교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관 장관이 이번에 뭐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뭐 인터뷰하는 것도 보니까 뭐 막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과락은 면했다 이렇게 뭐 자기 정치적 레토릭을 잘 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좀 심각하게 김정관 장관 내보내는 거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거네요. 지금 이 그러니까 자리에. 대항마가 없다는 대항마가 거예요. 없다는 대항마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그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또는 그 대통령실에서 좀 저는 좀 마뜩치 않아 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당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 저 사람이 나가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그 열심히 복무할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정관 서해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라 예. 생각하고 김민석 총리는 그럼 나올 생각이 있냐 없냐? 인정요. 저는 이거는 한 7대3 정도로 김민석 총리의 머릿속에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나가는 쪽이 7이지만 안 나가는 쪽이 시기다. 차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하기 이른 거죠. 지금 굳이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후에 지지율 추이도 봐야 되는 거고 전반적인 전국의 상태도 봐서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근데 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게 만약에 서울시장에 내가 안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당선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민주당이 사실상 지방선거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불과 2달 뒤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서 연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럼 김민석 총리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잖아요. 자기는 당권을 잡아야지 그 다음 그 차기 대권으로 가는 걸 할 수 있는데 정청래가 그렇게 갑자기 부상해 버리면 예. 그냥 총리 자리에 있는 게 초라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래도 나가서 내가 될 수 있다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 예, 그거를 안 나가는 쪽이 7, 나가는 쪽이 3 정도로 현재는 분석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은 아직 이제 그 사실 승산도 좀 그 높지 않고 지금 높지 나왔을 않고. 때는 아니 저 오세훈 시장 스토킹이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 현 시장이 저기는 대항마도 없고 완전히 가장 그러니까 우뚝 서 있는 선두주자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는 효과도 그런 역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공석이 되면 사실 지방선거 국면 즈음으로 다시 한번 총리를 신임해야 되고 또 청문회가 또 벌어질 거잖아요. 예. 그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공석으로 놔두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지난번 이제 김민석 총리 때 아시잖아요. 무슨 배추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었고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서 증인 참고인 0건의 인사청문회가 초유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를 다시 한번 이게 벌어지게 하는 게 이 정권의 부담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